오늘은 어느 날 갑자기 극심한 어지럼증으로 인해 응급실을 찾게 만드는 이석증과는 다른 질환인 전정신경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정신경염은 우리 귀 안쪽에서 몸의 균형을 담당하는 전정신경에 염증이 생기며 뇌로 전달되는 평형 감각 신호에 심각한 오류가 발생하는 질환을 의미합니다. 평소 아무런 예고 없이 눈앞에 사물이 빠르게 회전하는 듯한 느낌을 주며 심한 구토와 오심을 동반하여 일상생활을 완전히 마비시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단순히 피곤해서 생기는 어지럼증으로 오해하고 방치하기 쉽지만 초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장기간 보행장애나 어지럼증이 남을 수 있기에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살펴보면 과거에는 이런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을 단순히 기력이 허하거나 뇌에 큰 병이 생긴 것으로 오해하였으며 귀 내부의 신경 문제라는 사실을 밝혀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현대 의학이 발전하며 20세기 초반에 들어서야 전정기관의 독립적인 기능이 조명되었고 바이러스 감염이나 혈액순환 장애가 신경에 염증을 일으킨다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현재는 단순한 약물 처방을 넘어 뇌의 적응력을 높이는 재활치료 영역이 확장되었으며 환자 개개인의 신경 손상 정도를 정밀하게 측정하여 맞춤형 회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선진화된 의료 시스템이 자리를 잡으며 완치율이 비약적으로 높아졌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을 살펴보면 전정신경염은 한쪽 귀의 기능만 급격히 저하되는 경우가 많으며 양쪽 신경에서 들어오는 신호의 균형이 깨지면서 몸이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눈동자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빠르게 떨리는 안진 현상이 관찰되는 것이 핵심이며 가만히 누워 있어도 천장이 무너질 듯한 회전성 어지럼증이 24시간 이상 지속되기도 합니다. 이런 불균형 상태는 머리를 조금만 움직여도 증상이 급격히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며 귀에서 소리가 들리지 않는 난청이나 이명 증상은 동반되지 않는다는 점이 다른 귀 질환과 구별되는 전정신경염만의 독특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면 가장 먼저 환절기나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침투하는 감기 바이러스나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전정신경에 직접적인 감염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환자의 상당수가 어지럼증이 나타나기 1주에서 2주 전에 감기를 앓았던 경험이 있으며 신경 주위의 미세혈관의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발생하는 허혈성 변화도 주요 원인입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극심한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이 면역 체계를 무너뜨려 잠복해 있던 바이러스가 재활성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신경의 회복 속도가 더디며 평소 운동 부족으로 인해 평형 유지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신경염 발생 빈도가 높아진다는 사실이 통계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증상에 대해서는 많은 분이 공통적으로 눈을 뜨기 힘들 정도의 회전성 어지러움을 꼽으시며 속이 메스껍고 마치 심한 멀미를 하는 듯한 불쾌감이 며칠 동안 지속됩니다. 증상이 나타난 초기 2일에서 3일 동안은 혼자서 서 있거나 걷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이며 물체를 바라볼 때 초점이 잘 맞지 않아 어지럼증이 더 심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특히 머리를 특정 방향으로 돌릴 때마다 세상이 뒤집히는 것 같은 공포감을 느끼게 되며 이런 신체적 고통은 식욕 저하와 무기력증을 유발하여 전반적인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회복기에 접어들더라도 고개를 빠르게 돌리거나 어두운 곳을 걸을 때 붕 떠 있는 기분을 느끼며 이런 잔어지럼증이 짧게는 몇 주에서 길게는 6개월 이상 이어지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가끔 전정신경염과 혼동하기 쉬운 증상들이 있어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석증이라고 불리는 양성 돌발성 두위 현운 질환입니다. 이석증은 귀 안의 작은 돌이 제자리를 이탈하여 발생하는 질환이며 지속적으로 어지러운 전정신경염과는 다르게 특정 자세를 취할 때만 짧게 어지럽고
자세를 가만히 유지하면 1분 이내에 증상이 사라진다는 점에서 뚜렷하게 구별됩니다. 또 뇌졸중이나 뇌출혈 같은 중추성 질환과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뇌의 문제일 경우에는 말이 어눌해지거나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마비 증상이 동반되므로 단순 어지럼증만 나타나는 전정신경염과는 확실한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이런 질병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 어지러워 보일 수 있으나 원인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이비인후과 전문의를 찾아 정밀한 안진 검사를 받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비슷한 다른 질환과의 차이를 더 비교해 드리자면 전정신경염은 청력 손실 없이 어지럼증만 나타나는 것이 특징인 반면 메니에르병은 어지러움과 함께 귀가 먹먹해지는 이충만감과 난청이 동반됩니다. 메니에르병은 귀 속에 림프액 압력이 높아져 발생하므로 반복적으로 재발하는 경향이 있으며 전정신경염은 대개 일회성으로 발생하여 서서히 회복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또 돌발성 난청과 함께 어지럼증이 오는 경우에는 청경신경과 전정신경이 동시에 손상된 것이며 이는 청력 회복을 위한 골든타임이 존재하므로 전정신경염과 반드시 구분하여 치료해야 합니다. 이런 차이점들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만 엉뚱한 자가진단으로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제때 적절한 도움을 받아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평소에 기초 면역력을 튼튼하게 관리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충분한 수면과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해 바이러스의 공격을 막아낼 체력을 길러야 합니다. 과도한 카페인이나 음주는 신경의 민감도를 높이고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주범이므로 평소 스트레스 수치가 높을 때는 이런 기호식품에 드시는 양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실내 습도를 적절하게 유지하여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는 것도 간접적인 도움이 되며 하루 30분 정도 가벼운 걷기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여 평형 감각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갑자기 자세를 바꾸거나 고개를 크게 젖히는 동작을 삼가하는 습관을 들이고 평소 눈 운동이나 균형 잡기 연습을 생활화하여 뇌의 보상 기전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 없이 방치하게 된다면 초기에 신경염증을 억제하지 못하면 전정 기능이 영구적으로 손상될 수 있으며 고령자의 경우에는 만성적인 평형장애로 인해 낙상이나 골절사고의 위험이 커집니다. 무엇보다 어지럼증에 대한 공포감이 뇌에 각인되어 심리적인 불안장애나 공황장애로 번지며 사회활동을 기피하게 되면서 생기는 고립감은 생활 전반을 위태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치료 시기를 놓친 환자의 약 20% 정도는 1년이 지난 후에도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고정된 균형 감각의 오류로 인해 만성 어지럼증이라는 합병증으로 고착화됩니다. 완치를 위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약물 치료와 전정 재활 운동의 병행이며 최근의 치료 경향은 급성기 통증이 지나가면 최대한 빠르게 몸을 움직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과거에는 어지러우면 무조건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믿어 회복이 더뎠으나 현재는 뇌가 한쪽 신경의 손상을 스스로 인지하고 적응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 권장됩니다. 전정 억제제는 초기 3일 이내로만 짧게 사용하여 증상을 조절하고 이후에는 손상된 신경을 대신해 시각과 채성 감각을 활성화하는 재활 훈련이 시행됩니다. 이런 재활은 전문 센터에서 1대1로 진행되기도 하며 집에서도 꾸준히 반복할 수 있는데 꾸준히 노력한다면 대개 2주에서 4주 사이에 일상적인 보행이 가능해지는 성과를 거둡니다. 수술을 하는 경우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전정신경염은 기본적으로 신경의 염증 질환이기에 물리적인 절개 수술은 시행하지 않습니다. 다만 약물이나 재활 치료에도 반응이 없고 어지럼증이 삶을 파괴할 정도로 극심하다면 비정상적인 신호를 보내는 신경을 선택적으로 차단하는 시술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이런 과정이 매우 위험하고 까다로운 방식이었으나 현재는 고막 안쪽으로 약물을 주입하여 전정세포를 안정시키는 비교적 간단한 시술이 활용됩니다.
비용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일반적인 건강보험 적용 범위 내에서 진료가 가능하며 정밀 검사 비용을 포함하여 수십만 원 내외로 초기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방에 좋은 음식으로는 신경 보호와 염증 완화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비타민 B12가 풍부한 조개류나 달걀 혹은 육류 같은 식품들을 추천해 드립니다. 비타민 B군은 신경세포의 대사를 돕는 핵심적인 에너지원 역할을 하며 손상된 신경의 외피를 재생하고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또 시금치나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은 체내 유해산소를 제거하여 혈관 건강을 지키고 귀 안쪽 미세혈류가 막히지 않도록 도움을 줍니다. 반대로 짠 소금이 많이 들어간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 식품은 몸속의 수분을 정체시켜 귀 속 압력을 높이기 때문에 가급적 드시는 양을 조절해야 합니다. 특히 술은 전정기관에 직접적인 독성 작용을 하여 회복을 방해하는 나쁜 음식이므로 어지럼증이 느껴질 때는 술을 멀리하고 따뜻한 물을 마셔 신진대사를 돕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최근 발표된 언론 보도와 최신 의학 기사에 따르면 디지털 치료기기를 활용한 가상현실 전정 재활 프로그램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환자가 특수 고글을 쓰고 가상 환경에서 균형을 잡는 훈련을 하면 뇌의 보상 기전이 일반적인 운동보다 2배 이상 빠르게 활성화된다는 데이터가 입증되었습니다. 이런 최신 기술과 사회적 안전망의 발전을 통해 이제 전정신경염은 충분히 극복 가능한 질환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적극적인 치료 의지만 있다면 일상 복귀는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전정신경염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다음 영상에서도 다양한 정보와 유익한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길 약속드리면서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생활을 응원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